네, 오늘은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하죠.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제도의 내용, 두 번째는 신고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제도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의 전월세 계약이 대상이고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자체는 주민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동신고가 원칙이긴 한데 한쪽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신고를 안 하면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 아파트나 빌라뿐만이 아니라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고요. 그리고 갱신하는 계약도, 신규 계약뿐만이 아니라 갱신하는 계약도 해당이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시기는 2021년 6월 1일 작년부터였는데 1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면 됐었고요. 그런데 최근 요 제도를 1년간 계도 기간을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하려고 하면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계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안 한 것들도 많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려고 하면은 엄청난 행정력이 또 투입이 되고 사람들의 어떤 민심, 반대하는 민심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좀 부담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계도 기간이 연장되는 거지 이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하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면 되고요. 이 유예 기간에 계약한 것도 신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줬다고 해가지고 5월 31일 전에 계약한 것들은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는 계도 기간이 뭐 내년으로 연장됐다고 해서 그러면 내년까지 전세 계약하는 것들은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계도 기간 이전에 네, 그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기 그래도 써놨지만 2021년 6월 이후 계약한 것들은 다 신고 대상이고요. 그리고 21년 6월 이후에 계약을 하고 전월세 계약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매도를 했다 그래도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하고 의문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블로그들 중에 보니까 이 서울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 FNQ를 정리를 해 놓으신 게 있으니까 이 블로그 찾아가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 블로그 제일 밑에 보면 주택임대차 신고제 사무편람이라고 해가지고 첨부된 자료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애매하면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례가 되게 특이하다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가셔가지고 네이버에 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하단에 나오는데 1533-2949거든요. 여기에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네, 어쨌건 네, 대부분은 그냥 하시면 되는 케이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은 임대인이 해도 되고 임차인이 해도 된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아마 임차인이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임차인이 하시는 게 용이하고요. 왜냐하면 네, 확정일자 받을 때, 전입신고할 때 주민센터 가잖아요. 네, 이때 주민센터 가가지고 전입신고하면 되거든요. 아니, 이때 그 전월세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인 분들께서는 임차인들한테 그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을 때 이 전월세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임차인으로서 네, 이 전월세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임대인으로서 임차인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확정일자 받으셔야 될 텐데, 네, 주택임대차 신고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 하면은 임차인도 그렇고 임대인도 그렇고 저희 둘 다 과태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다고 하시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었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가가지고 네, 임대차 신고를 임대인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또 서울휘님의 요 블로그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근데 가능하면 네, 귀찮으니까 네, 임차인분들이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임차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신고가 됐다고 확인이 되면 카톡이 오기도 하는데 카톡이 안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임대인이 이제 또는 임차인이 네, 상대방이 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제가 확인한 그 프로세스를 캡처를 했거든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가가지고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선택을 하고 신고하기를 눌러요. 네. 그리고 신고 이력 조회라는 첫 화면에 있는 메뉴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네, 로그인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로그인은 네, 공동인증서로 네,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랑 성명을 넣어서 로그인을 하면 네, 다시 이 메인 화면이 뜨고요. 주택 임대차 신고 중에 신고 이력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네, 이렇게 그 신고된 내역이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2022년 5월 10일이랑 2022년 5월 12일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같은 물건인데 5월 10일자에 그 신고된 계약서에 수정사항이 있어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신고해가지고 5월 10일자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오른쪽에 필증 인쇄라고 있죠. 이 필증 인쇄를 들어가면 이렇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이라는 서류를 다운로드 받거나 프린트 할 수도 있고요. 이 신고 필증 하단에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행사 여부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로 확인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전월세 신고제 전반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언제 네, 요 계도 기간이 끝날지 불확실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행된 제도인 만큼 네,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